자, 검색이 잘 되는 상품 등록과 옵션 설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상품을 등록할 때의 경우긴 한데요. 옵션을 입력하는 방식은 사이즈랑 색상 간편 입력과 직접 입력, 엑셀 일괄 등록, 다른 상품 옵션 불러오기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직접 입력하기의 조합형의 경우는 재고 수량이나 옵션가 설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단독형은 재고 수량과 옵션가가 같은 경우에 쓰는 겁니다. 옵션명의 개수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고 정렬 순서 지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옵션 목록을 적용을 하게 된다면 실제 이제 옵션이 설정이 되는 거죠. 재고 수량을 적으면 판매 상태가 판매 중으로 변경이 되면서 옵션을 등록할 수 있고요. 대표 이미지 같은 경우는 필수로 들어가야죠. 추가 이미지는 9개까지 넣을 수가 있었어요. 추가 이미지는 가급적이면 각도가 여러 개라든지 다른 상품 이미지를 해당 상품의 이미지에 다른 면들을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으실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나 도형 같은 것들로 인위적으로 디자인 효과를 처리한 이미지는 광고나 럭키투데이 때 반려가 되기 때문에 이미지 자체는 그냥 깔끔하게 찍으셔서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 이미지에는 동영상을 추가할 수가 있고, 만약 동영상을 추가해서 넣게 된다면 상세 페이지 제일 앞에 동영상이 나오게 되더라. 이런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 부분은 상품을 그냥 올리는 부분들이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할 거예요. 상품의 상세 설명은 스마트 에디터를 이용을 해서 쉽게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컴포넌트를 클릭해서 텍스트랑 사진, 동영상, 장소, 인용구, 글감, 링크를 추가할 수가 있고, 개인몰 같은 경우는 HTML을 복사해서 쓸 수도 있어요. 상품의 주요 정보를 입력하는 부분에서는 상품의 속성 정보를 보여줄 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상품 정보 제공 고시도 저번 시간에 넣어보셨죠? 근데 실제 이거를 다 넣으면은 물론 좋기는 하겠지만 그걸 다 입력해서 넣기가 사실 좋진 않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상품 상세 첨부 전체 입력 눌러서 입력했었을 거예요. AS나 반품 특이사항들 입력하는 메뉴가 있었는데 처음에 신경 써서 작성하면 그 이후로는 얘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품 등록이 수월해지는 거였죠. 그리고 배송기간이 소요가 된다면 일반 배송으로 결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출고 이렇게 설정해 놓으면 되겠고, 당일 출고가 가능하다면 오늘 출발을 골라주시면 오늘 출발 버튼이 생기기 때문에 구매자 입장에선 빨리 받는 게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약간의 경쟁력을 더 갖출 수는 있을 겁니다. 자, 추가 상품 개수를 선택하고 추가 상품명을 입력해서 넣게 되면 상품과 함께 구매하면 좋을 상품들을 추가로 구매할 수 있게 등록시켜 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구매 혜택 제공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1인이나 1회 구매 시에 최소 최대 수량과 같은 조건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구매한 고객의 리뷰는 다른 잠재 고객을 신규 고객으로 만들 수 있는 마중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매한 고객 리뷰를 사서 달려고 한다면 하나당 대략 한 5,000원씩 내고 사셔야 되거든요. 물론 사는 건 네이버에서 금지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구매한 고객이 리뷰를 남길 수 있도록 약간의 포인트나 혜택을 줘서 남기게 한다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좋은 그런 자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과거에 구매한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스마트 스토어에서는 제공을 하지 않지만 우리가 고객이 직접 톡톡 친구를 맺거나 스토어 찜을 하도록 유도를 해놓게 된다면 다음번에 또 재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연결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이 됩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검색 엔진이 적합성을 판단할 때 쓰는 지표로는 태그와 페이지 타이틀, 메타 디스크립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얘네들은 실제 필수 입력 사항들은 아니지만 키워드가 검색 로봇에 걸려 나오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디스크립션이라든지 태그, 페이지 타이틀이니까 요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실제 랭킹의 구성 요소는 적합도와 인지도, 신뢰도로 쌓여져서 나오게 되는 건데요. 각각의 적합도를 이루는 요소는 상품명과 카테고리, 제조사 브랜드, 속성 태그 이런 것들이 적합도를 이루는 요소고요. 인기도는 클릭수나 찜수, 판매 실적, 리뷰수, 최신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신뢰도의 경우는 상품의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상품이냐 이걸 보는 건데요. 아까 상품명과 SEO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네이버 쇼핑에서 페널티를 받았나 이런 여부들을 가지고 네이버 쇼핑 검색의 랭킹이 구성이 되니까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적합도나 신뢰도를 구분해서 본다면 처음에 상품 등록할 때 카테고리나 제조사, 브랜드 이런 걸 잘 적으시면 돼요. 신뢰도의 경우는 판매나 배송을 잘 지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내용은 필수적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가능한 요 밑에 순서대로 작성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간단하게 제가 적어 놓은 거니까 참고해 보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 이름들 지어 놓은 게 보이죠? 어쨌든 제목은 50자 내외로 텍스트 사용을 하는 게 좋겠고, 할인이나 이벤트 사은품 이런 내용들은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인기도를 구성하는 4가지 점수로는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클릭수나 상품집, 리뷰, 그리고 판매 실적이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최신성도 들어가는 요소이긴 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자꾸 올리면 제일 앞에 뜨는 그 최신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까지는 신경은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네이버에 상품을 올렸을 때 그 상품이 물론 점점 앞쪽으로 오긴 하겠지만 그 오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도구로는 인플루언서 공구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관련된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DM을 보내요. 다이렉트 메일을 보내고 실제 그에 대해서 간단한 내용들을 적어서 올려드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 중에 몇몇은 아마 반응이 오실 거예요. 제품을 써보고 리뷰를 적게끔 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공구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인플루언서의 공구를 진행한다면 그분도 이제 많이 판매를 하시고자 해주실 거기 때문에 내 상품이 그래도 많이 노출이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실제 인플루언서 수수료는 대략 30% 정도를 매기긴 하는데요. 이건 이제 조율을 해서 결정을 하시게 되는 거고, 실제 아마 판매하실 때 인플루언서 공고로는 남는 게 거의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걸 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하면 내 상품을 앞에 빨리 띄우기 위한 전략이라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그냥 광고 대신에 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는 되실 거예요. 그래서 공구 기간을 선정한다면 대략적으로 3일 정도를 잡는데, 그 이유는 짧은 기간 안에 더 많은 매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근데 어차피 그랬을 때 인플루언서가 사전에 그 공구를 언제까지 한다고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공구 기간을 그리 넓게 많이 잡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인플루언서의 공고기간 매출은 자연유인 매출이라고 해도 전부 인플루언서의 기여분이라고 정산을 해서 정산 처리를 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마음이 아마 편하실 겁니다. 일단 인플루언서의 팬들이 유입돼서 구매가 되는 부분이라 제품에 대해서 내용을 까다롭게 따지지 않고요. 팬심으로 구매하시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구매율과 리뷰는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공구를 시작하게 된다 했을 땐 인스타그램의 그 인플루언서 SNS 프로필에 바로 가기 링크는 비틀리를 이용해서 넣어주신다면은 비틀리가 URL을 단축하는 그런 요소가 되지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인플루언서의 이 인스타그램으로 사람들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그 유입률을 책정할 때도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만드시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네이버 검색 결과에서 클릭을 받게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실제 네이버에 판매하는 제품을 내가 올려놓은 제품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검색 결과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링크 주소 복사를 하면은 그 우리가 찾았던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찾았을 때 몇 페이지에 있었다 요거까지가 다 찾아지는 상태로 나와서 링크 주소가 나오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제품에도 공유 버튼이 있어요. 근데 그 공유 버튼을 우리가 공유를 해서 올리게 된다면 안타깝게도 그걸 직접 우리가 네이버에서 찾아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링크 주소 복사를 해서 비틀리로 바로가기 링크를 생성하고 그거를 프로필 하단에 적어서 넘어오게 한다면 실제 공부를 하러 들어온 사람들은 네이버에서 직접 검색해서 들어온 것 같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서 실제 네이버에서 더 점수를 주게 되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로 넣었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체크리스트고요. 이런 것들은 지금 바로 생각하시긴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나중에 저희 과정을 지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을 올리실 때 좀 더 내 상품이 상위 노출이 되게끔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조금 더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넣었습니다. 여기는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한 체크 포인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내가 페널티를 받을 수가 있구나. 그러면 이런 것들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거고요. 요건 이제 이미지에 대한 최적화 가이드예요.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깔끔하게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저품질로 평가되는 이미지 체크리스트들이니까 이것도 한번 시간이 되신다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제가 PPT의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이제부터는 도매국에서 상품을 직접 찾아보실 거예요. 일단 인터넷을 다시 들어갈게요. 그리고 네이버의 검색창에다가 도매국이라고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